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여전히 반가운 미국발 좋은 소식들이 들리네요. 다행히 잘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밝게 하는 뭔가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줄 요약은 이제 직진뿐이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죠. 이젠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미적미적 막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차는 떠난 거죠. 떠나고 어느 정도 달리기 시작했는데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케이스처럼 시장을 떠나 있어서 시기를 조절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항상 시장에 발을 담그고 포지션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젠 직진뿐이다.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저의 한 줄 요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젠 긴축 강화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만큼 시장이 호재를 원하는 그러한 시기로 변했습니다. 12일 내일 발표될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은 6.6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6.6이나 그 아래로만 한번 쳐준다면 시장은 두 번째 상승 트렌드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 반도체는 오늘도 좋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반도체들이 올라가다가 힘이 딸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이지만 일단 오늘도 미국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성장 테크주 관련주들이 밑에서 반등의 핵심 종목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제 이제 중국발 리오픈주에 대해서 불락이 생긴 거죠. 네, 보복을 했는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당분간 좀 스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춘절을 지나서부터 매수를 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3월 3일에서 3월 4일에서 5일인가 양해가 열리는데 그때 다양한 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증시가 오를 때 그때 파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리오픈주는 꺼진 불이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꺼진 불이다. 천천히 접근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핵심은 파월의 발언이었죠. 파월이 지금 스톡홀름에 가가지고 뭔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조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금리 인상으로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연준은 당장의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첫째는 지속적으로 자기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을 돌리면 지금 발로 계속 밟아서 못 일어나게 하고 있는 CPI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을 돌릴 수 없는 상황. 이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센턴스는 이해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가로 긴축 강도를 높이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오늘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충분히 너의 센텐스, 우리가 보이는 표면적인 센텐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추가적으로 긴축이 더 필요하다든가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질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월간 해석을 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봅시다. 다우는 0.57%, S&P는 0.69%, 나스닥이 1%를 살짝 마지막 1분 놔두고 0.9% 상승하다 1%를 넘어가면서 1742에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은 1.71%나 상승을 했네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상승의 동력의 리더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파웰, 물가 안정을 위해 인기 없는 조치 필요할 수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뒷면에 있는 추가 긴축이 없다. 이 이야기에도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웰, 정치적 요인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가능하다. 네, 월드뱅크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을 3%에서 1.7%를 하향했네요.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
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자본주의의 와이즈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 숫자로 엑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광기와 심리와 또 자정작용이 모두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게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맞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금값 8개월 내 최고다. 11,880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금이 오를 때는 항상 글로벌 시장이 불안할 때, 달러가 불안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르는 서로 같은 이야기지만 현재 달러가 꺾이는 모습, 또 글로벌 시장이 이게 침체로 가는지 완전히 또 완만한 침체로 가는지 또 플랫으로 가는지 헷갈리고 이럴 때는 뭔가 아리까리할 때는 돈이 현금이나 금으로 가는 속성이 강하죠. 현재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봐서는 올해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2년 연속 온실가스가 증가했다. 팬데믹 반사이익이 종료가 된 상황이다. 미국 FTC가 코카콜라, 펩시 예비조사를 해줘.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감독원과 똑같은 건데 가격 차별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다. 짐 크레이머가 지금 테크주 사는 것은 도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인력을 20%나 감축을 했죠. CEO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는 코인베이스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살짝 상승했는데 103.24, 0.24% 상승하며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6bp가 상승해서 4.2452,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3.611, 9.4bp나 올랐네요. 네, 금리가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파웰의 발언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도 나스닥이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뭔가 사고 싶은 욕망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이 더 강했다. 그리고 내년 올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또 금리는 아래로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가정들이 깔려있는 그러한 스탠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2조 원을 투자를 논의 중이다. 오픈 AI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챗 GPT를 만든 회사다. 챗 GPT. 우리 사람의 생각과 비슷한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 AI, 만든 회사가 오픈 AI라는 그러한 연합 모임체인데 여기에 12조 원을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 초반에 크게 오르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관련 수혜주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저의 카페 친구들하고 저의 유튜브 친구들은 솔트룩스를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시죠. 어제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치고 올라왔는데 막판에 14%까지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6.73%에 마감을 했는데 마인즈랩,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챗 GPT, 오픈 AI와 관련된 그러한 미래의 먹거리로 하나의 소테마로 지금 형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솔트룩스는 무조건 2만원까지 견뎌봐라. 지금 16,600원, 어제 17,000원, 7,500원, 7,800원, 8,000원까지도 가다가 밀렸는데 2만원까지 가서 이익을 실현을 해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격할 수는 없죠. 이미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I는 0.21% 상승해서 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올랐네요. 네, 애플은 0.06% 막판에 살짝 고개를 들고 상승을 했는데 애플이 요즘 비실비실하죠. 남들 오를 때 많이 못 오르고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모습 전형적으로 쭈구리의 모습을 보였는데 혁신성이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혁신성. 어제 저는 VR, XR도 만들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올가의 여러 리포트를 보면 VR, 뭐 XR 이런 데에 대해서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애플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결핍이 있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삼성 특유의 어떤 방어력이 있는데 그래서 로봇을 치켜들고 나왔는데
애플은 그렇지 못합니다. 애플은 천천히 끊는 그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을 것입니다. 저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의 주요 종목들 다 올랐는데 테슬라는 또 빠졌네요. 마이너스 1.12% 하락해서 118달러, 12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몹스타 1.42% 상승 158달러, TSMC 1.26% 상승 81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7% 상승 56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의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2.53% 상승해서 132달러, 노블록스도 2.5% 상승해서 3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17,447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괜찮다고 봤죠. 18,000달러까지는 충분히 한번 밀어붙일 것이다. 얘는 저금리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저는 어제 많은 리포트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미국이 인플레이션 타켓 수준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미국 전미 경제 무슨 위원회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전망이 자주 틀린다. 인플레이션 타켓이 지금 2%로 돼 있는데 달성이 확실한 근거 확인이 기다리려면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가 필요하다. 타켓 2%를 달성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과잉 긴축이 우려가 된다. 인플레이션 타켓 2%가 크게 웃도는 물가의 연준 신뢰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켓을 2.5에서 3%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타켓은 완전한 횡포이며 인플레이션 2%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한 수준이 2%이다. 2%에 빨리 도달하려고 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전미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전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인플레이션 타깃이 바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레리 썸머스 같은 교수처럼 경제의 구조적 사항이 변하고 있다면 차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갈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이다. 꼭 2%를 해야 되느냐? 시장이 원하는 것은 현실 상황에만 인플레이션 타겟과 이를 수정을 통해 과한 긴축에 대한 피봇일 것입니다. 따라서 2%보다는 2.5나 3% 정도로 인플레이션 타겟을 올린다면 시장은 과잉 긴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급속하게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 타켓, 지금 무리하게 세워진 2%라는 인플레이션 타켓이 합리적인 거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이럴 때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살짝 중국발 리오픈이라든지 노버주라든지 다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4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어제 여러 리포트 중에 눈에 들어왔던 리포트 중 하나가 4분기 어닝 쇼크는 국내 주식 시장의 바닥을 형성해 줄 것이다. 이 리포트가 나왔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코스피가 1분기 중 저점을 찍고 돌아설 것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이 애널리스트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 논리를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4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이었다. 항상 자주 나타났다는 거죠. 2001년 3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87개 분기 동안 영업이익 실적치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한 비율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비율은 40%였는데 분기별로는 1분기에 62%가 나왔고 2분기에 67%가 나왔고 3분기에 33%, 4분기에는 0%라는 거죠. 즉 어닝 서프라이즈는 상반기에 주로 많이 나오고 어닝 쇼크는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서 나왔다는 거죠. 특히 4분기는 지난 22개 분기 동안 영업이익 실적치가 해당 분기 말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4분기는 실적을 모든 게 안 좋게 반영됐다는 거죠. 모든 CR, 떨고 싶은 것들이 기업들이 다 떨어버린 거죠.
2022년 4분기 실적 시즌도 어닝 쇼크가 나타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지난 9일까지 영업이익 잠정치를 공개한 기업은 3개 기업밖에 없어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3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코스피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죠. 100조들이 넘어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코스피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쇼크에 그대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5월 15일 이후부터 3개월 동안 코스피는 평균 2.8%나 올랐다는 거죠.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1.1%, 3분기 실적 발표는 1.5%가 각각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1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5월 말까지 끝나는데 그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전혀 무시해도 될 만한,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다. 중요한 것이 1분기 실적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4분기 실적이 발표한 뒤에도 3.5%나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이 지난 20년 동안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핵심 체크포인트다. 오름폭이 가장 컸다는 거죠. 4분기에 심각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좋았다는 게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키포인트란 거죠. 이렇게 나타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4분기 어닝 쇼크는 일상적이어서 주가지수 등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은 실적지와 컨센서스 차이보다 그 차이의 방향성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향성, 디렉션. 어닝 쇼크여도 쇼크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주가가 내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상태에서도 서프라이즈 강도가 강해야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의미다. 4분기 평균 어닝 쇼크 폭은 마이너스 22%였다는 거죠. 네. 4분기 실적이 예상을 30% 이상 밑돌았던 적은 6번이었는데 2003년 초와 2005년 초에 주가는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4분기의 어닝 쇼크가 보통 22% 정도 폭이 22%인데 30% 이상 크게 어닝 쇼크가 났을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 그 예가 2003년하고 2005년에 그렇게 실증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 4분기와 2014년 4분기, 2018년 4분기 어닝 쇼크는 코스피의 장기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4분기 어닝 쇼크의 폭이 마이너스 30% 이상이었다면 다음 분기에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2014년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죠. 이때를 포함해도 큰 폭의 어닝 쇼크 이후에 3개월 동안 코스피의 평균 등락률은 플러스 8.4%였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4분기에 심각하게 심한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 그 다음 분기 1분기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이 이야기가 핵심 요약입니다. 따라서 올 4분기 어닝 쇼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기 실적의 바닥이고 올 1분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는 크게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은 이미 새로운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망설인다면 이번 장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젠 진검승부이고 집집만이 살 길이라고 봐야 합니다. 2500포인트까지 견뎌하며 그 중심에는 로봇, 반도체, AI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새로운 집중으로 공략할 섹터를 하나 더 찾는다면 저는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시장에 떠오를 것이다. 봄 되면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시장에 떠오를 것이다. 풍력, 태양광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도 어제 살짝 떠오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 리오픈제에 대한 고민이다.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문제점이 많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섹터에서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1월 20일 춘절 이후에부터 사서 3월 4일 5일 양해 때 큰 어떤 경제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나와서 주식이 치고 올라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어제 뉴스 중에서 윤 대통령이 두바이 방문 일정이 포함되면서 두바이 D33 일경을 투자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는데 한 종목만 추천한다면 히림 15,000원까지 한번 보고 해볼만 하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워낙 끼가 많아서 지난번 빈살만에 완전히 털리고 15,000원 갔다가 만원까지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준 아주 작전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번에도 히림이 살짝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히림 같은 게 싫으면 건설주 해야 되는 거죠. GS건설. 그렇죠? GS나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좋아 보인다. GS,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 정도는 나름대로 사볼만 하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저희 카페에서 한 4년을 해왔던 스터디 모임이 올해도 여전히 이어질 건데 올 1월 스터디 모임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이죠. 네. 오후 12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의도 정경영 해가림 누비 홀 2층에 있습니다. 그 결혼식장이 있는 2층에 보면 깨끗하고 좋은 좋은 우리 스터디 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3개의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1분기 관심 종목 10선 10종목 정도. 네, 제가 이 부분을 한 40분 하고요. 2023년 경제전망 및 투자 전략 증권사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1시간 반을 해주시고 2024년 상반기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증권사 유명 애널리스트 분이 1시간 반을 해줍니다. 네, 회비가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부담스럽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용을 커버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충실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임에 와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강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굉장히 아카데미컬한 그러한 강의입니다. 올해 뭔가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열공을 가지고 이 주식시장 다들 주린이들이 떠났을 때 뭔가 다시 하지 않는 반대로 하는 게 정말 이럴 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카페 회원이 반이 나가셨는데 저는 그때 뭐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회비가 안 들어와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리빙 인덱스들이다. 얘들이 떠났을 때가 바닥이다. 저는 무릎을 쳤죠. 정말 투자할 때다. 이게 정말 바닥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저에서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 카페에 강력하게 지금 살 때라고 밀어붙이면서 좋은 실적으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저의 경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공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와 그리고 집단지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생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좋은 카페입니다. 저희는 리딩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